헤이헤이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순천 영초 모디파이어 리뷰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천 영초 천원 계열의 바람 속성 근거리 신능 유형의 모디파이어고요. 명암 기준 약 22,000 정도의 전투력이 됩니다. 자,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격. 자, 공격하면서 바람 속성 피해를 준다. 패시브. 신능이 5 이상일 때 비이동 회피 시 다음에 시전하는 비파생 스킬이 강화 효과를 획득한다. 이동 회피 시 이전에 시전한 스킬은 해당 파생 스킬로 대체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튜토리얼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패시브 부분이 전용 평터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능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신의 사제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신능이 소모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스킬 쓸 때마다 신능이 소모되는 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신능이 소모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이동 회피, 그럼 이제 이동 회피라고 좀 표현할게요. 이동 회피하면서 스킬 쓰면은 그 스킬 자체의 신능이 소모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 신의 사제 동안 무한으로 스킬을 빠르게 난사해서 DPS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중요한 모디파이어입니다. 자, 1스킬 볼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빠르게 걷어찬다. 답 운격. 강력한 발차기 시전. 파생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동 회피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이전에 썼던 스킬 자체가 빛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 파생 스킬 상태가 되는 건데, 그거 자체의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따가 튜토리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스킬 자체는 그냥 바람 속성 피해를 주는 발차기를 시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강화 효과. 시전 시 슈퍼함을 획득하고 명중시마다 신능 10을 획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스킬. 현수화 공법에서 변형된 두 번째 무예. 무국을 사용해서 전방으로 돌진해서 바람 속성 피해주고, 길게 눌러서 자체 차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 자체를 길게 눌러서 차지 공격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서 회피한 다음에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재미적인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좀 손맛이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차지 시 슈퍼어머 효과 획득하고 받는 피해 60% 감소. 차지 완료 시 자동으로 시전되고 적군 명중 시 폭발적인 충격을 생성한다. 강화 효과. 바로 차지 완료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길게 눌러서 차지한 거, 강화 효과 상태가 되면은 그냥 바로 강화 공격이 나간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도 튜토리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3스킬. 현사공법에서 변형된 세 번째 무예. 빠르게 무구를 휘둘러서 맹렬하게 적군을 공격해서 바람 속성 피해를 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명중시마다 10%의 회피 수치 획득. 그래서 우리가 회피 수치, 회피 게이지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 공격할 때는 파란색 신격을 쓰면은 이 스킬이 이제 주요 메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신격이 아니라고 하면은 강화 3스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회피까지 좀 조절하는 느낌으로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하죠. 자, 필살기. 바람 속성 피해를 주고 자신 또는 아군이 필살기 시전 시 20% 필살기 수치 획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회피. 이제 회피가 얘는 좀 중요한 포인트죠. 어풍순천. 이동 회피 시 전방의 적군을 공격을 한다. 총공의 100% 바람 속성 피해 준다. 자, 어풍격, 순천격, 이렇게 슈퍼함의 효과, 받는 피해 50% 감소. 총 공격력 1000%의 바람 속성 피해를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 효과로 이동 효과 발동 시 일반 공격 누르면 스킬 공격 어풍격 사용. 이것도 이따가 튜토리얼에 나올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웨폰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용 평터를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있으면 이제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재화적인 문제로 뽑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넘길 수도 있고, 만약에 운 좋게 뽑히면은 영초 자체는 전무를 줄 생각이에요. 얘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용 평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천 영초의 전용 평터 방위난세입니다. 자, 영초 장착 시 효과 좀 볼게요. 파생 스킬이 3개 존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동 회피 후 파생 스킬로 대체 시 신능이 5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파생 스킬 시전 시 더는 신능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전용 평터를 끼질 않으면은
신능이 있어야지만 스킬을 쓸 수가 있었어요. 강화 스킬. 그러니까 이동 강화 스킬인데 그거 자체를 원래 신능이 있어야 쓰는 건데 없어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능을 빨리 채울 수 있게 되고 이제 신의 사제 효과를 빠르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평터가 있으면은 영초의 어떤 DPS율을 올리기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딜이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도 메커니즘 자체가 좀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초 같은 경우는 방인한세의 효과가 괜찮게 되어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용 평터가 있으면 좋은 모디파이어는 어떤 신능이나 또는 필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자카 아누비스나 아니면은 맹장처럼 단순히 뭐 딜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좀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용 평터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나 어떤 운영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뽑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천공 파괴, 바다의 포효, 거대한 기세 및 해당 파생 스킬의 기본 피해가 12%. 일단 딜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스킬 자체 신능 소모량도 이제 조금 조절할 수 있기 쉬워지기 때문에 얘는 개인적으로 전용 평터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인을 보겠습니다. 자, 꽃다운 미인과 명도의 오버를 끼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명도의 오버 자체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모디파이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명도의 오버는 필수고 꽃다운 미인 일단은 얘는 뭐 스킬 자체가 묵직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인 전용 각인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다 이렇게 끼셨을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이제 만약 오메가를 찍었을 때는 어떤 부엉이 그러니까 스킬 자체의 근접 피해가 올라가는 그 각인 느끼면은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요 꽃다운 미인 있잖아요. 좀 이제 별개의 얘기인데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바람 속성 스킬이 좀 스킬의 어떤 형태라든가 어떤 시전 모션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바람 속성 피해인데 그 같은 경우에도 그것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꽃다운 미인 그림자한테 껴줘도 효과가 괜찮습니다.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스킬 효과는 당연히 공격력 강화, 광폭, 광분 그러니까 크리티컬 피해, 크리티컬 확률, 그냥 기본 피해 상승 이게 좋고 그 외에는 스킬 피해나 바람 속성 피해 올려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이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인자 근거리는 거의 필수고 이제 심판관이냐 처형자냐 이거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심판관과 처형자. 네. 결국엔 둘 중 이제 좀 취향에 맞게 본인이 땡기는 거를 그냥 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매 판마다 환경도 다르고 상대에 대한 딜링 자체의 어떤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DPS가 항상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큰 차이를 좀 확인하기가 쉽진 않다. 어쨌든 심판관 또는 처형자를 끼는 게 좋다. 이건 좀 취향 차이입니다. 다음에 3, 4번 볼게요. 얘는 소환자의 역장 2를 껴도 괜찮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면은 스킬 레벨 자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레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란 신격으로 해서 강화 이스 난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노란색 신격 이제 초보자들이 쓰는 노란색 신격이면은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돌연변이 자기장 피 조절 잘할 수 있다면 돌연변이 자기장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극한으로 하겠다 피해 지배. 근데 피해 지배는 거의 안 낄 것 같고 돌연변이 자기장 소환제 역장 1이 조금 메인일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스킬 레벨 자체를 올리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5, 6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5, 6번 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혼돈 감지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신의 사제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용 평타가 없는 분들은 혼돈 감지를 통해서 초반부터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돈 감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스킬 쿨타임은 상관없고 얘도 스킬 레벨 자체를 올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신격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노란색을 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전용 평터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신능을 획득할 률이 낮아서 파란색은 거의 쓰질 않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가장 무난한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신의 사제 상태가 아닌 경우 어품격, 순천격이 공격 명조시마다 신능 10을 획득한다. 신의 사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능 최대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의 사제가 신능의 최대치인 상태인 거고
이제 신의 사제의 상태가 아닌 경우라고 했으니까 아직 꽉 차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신능 획득률이 올라간다고. 다분격, 집류격, 진입격이죠. 각각 최소 1회 시전된 후 일반 공격을 눌러 어품격을 시전하고 파편 스킬의 시전 및 시전 횟수를 초기화한다. 그러니까 총 3개의 스킬이 시전된 후에 일반 공격 눌러서 어품격을 시전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어품격은 따로 이따 튜토리얼에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신의 사제 상태에서 신능 수모가 1까지 감소. 신의 상제 상태일 경우 적군을 1회 명중할 때마다 크리티컬 확률 증가. 최대 10회 중점. 10회니까 총 20%죠. 그리고 중첩이 되고 0.8초마다 1회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일단 빨간색 한번 볼까요? 빨간색은 천공 파괴 시전 후 4분격 공격력 바람 속성 피해주고 천공 파괴 레벨에 도달. 자, 신의 사제가 아닌 경우 명중할 때마다 신능 15획득, 격퇴거리가 증가하며 격퇴한 적군이 다른 적군에게 부딪히거나 격퇴거리가 충분히 멀어지면 멈춰서서 서서히 범위 피해를 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절 상태고요. 약간 CC기까지 동반되어 있죠. 자, 신의 사제 상태. 신능 최대치일 경우 다음 효과일 때 천공 파괴의 쿨타임이 추가로 2초 단축이 되고 시전 후에 다분격 시정 시 격퇴한 적군이 다른 적군에게 충돌하면 총 공격력 % 피해. 이게 적군이 다른 적군에게 충돌 화면이기 때문에 보스전 상대할 때는 빨간 신격이 그래서 안 좋아요. 충돌할 만한 대상이 없어. 네. 이게 약간 일반 몹 상대할 때 괜찮은 신격이고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색은 근데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실험적으로 좀 재미삼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보겠습니다. 비이동 회피 후 완벽한 타이밍에 강화된 천공 파괴 바다의 포효. 거대한 기세 중 한 개를 연결하면 공격 명중 시마다 신능 5를 획득한다. 이 비이동 회피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따가 튜토리얼에서 보죠. 이거를 움직이면서 회피한다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 표현 자체는 비이동 회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강화된 천공 파괴 바다의 포효 거대한 기세 중 한 개 연결 후 일반 공격 누르면 순천격 시전. 스킬 쓰고 나서 일반 공격을 누르면 순천격이라는 거죠. 파란색이 일단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신의 사제 상태일 경우 바다의 포효가 더는 집유격으로 대치되지 않는다. 비동 비례 연결 시 해당 강화력을 획득한다. 이게 좀 메인인데 이게 2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최대치 신능 상태일 경우에 바다의 포효, 그러니까 2스킬 통해서 계속 쾅쾅 하는 약간 그런 손맛 좋은 스킬 쓰면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면서 자, 튜토리얼로 바로 이동을 하죠. 자, 튜토리얼 들어갔고요. 한번 해볼게요. 일반 공격 6단계, 그 다음에 1스킬 팔차기, 2스킬 길게 누르기, 사지 공격 다 되면 알아서 스킬을 사용합니다. 3스킬 자, 이동 회피, 이동 누르면서 회피 누르면 됩니다. 자, 1스킬 이동 회피 1스킬. 상태가 좋네요. 자, 비이동 회피가 이동 누르지 않은 상태의 회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갔다가 2스킬로 팜. 2스킬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회피에 하고 성공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빛나면서 방어 상태가 되죠. 이게 방어 상태라는 게 CC가 통하지 않는다. 이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의 사제 상태인데 지금 신능치가 최대치예요. 근데 신의 사제 상태가 되면은 여기 자체에서 2개의 불꽃이 빛이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스킬 이동 회피, 파생, 이동 회피. 상태가 좋네요. 다시 하죠. 자, 1스킬 이동 회피, 1스킬 비이동 회피, 2스킬. 그다음 필살기 쓰겠습니다. 자, 끝났는데 일단 콤보를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시작하면은 평탈 때문에 이렇게 신능이 차고요. 기본 콤보는 이 스킬 쓰고 이동 회피, 평타 때리다가 뒤로 갔다가 써주고 이렇게 하다가 써주다가 이동 3스킬. 상태가 좋네요.
하면 이제 신의 사자 상태. 여기선 스킬 만만 사용됩니다. 근데 이건 좀 선택사항이에요. 신능을 빠르게 채우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끝내죠. 여기 두 개의 불꽃이 나오고 신능 계속 소모가 됩니다. 풀 상태에서. 이 상태가 이제 따로 스킬 쓸 때 신능이 소모되지 않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비이동 회피로 스킬을 계속 쓰는 게 좋아요. 신능이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데. 스킬 될 때마다 써주고, 비이동 회피 한 번씩 스킬 써주고, 계속 이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다가 써주고. 상태가 자, 여기 좋네요. 진입할 때 이 신능 풀차지 상태에서가 이제 그 다음에 비이동 회피 스킬이 신의 사제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제 전 3스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이동, 아이고 시작됐다. 계속 신능 채우고 신의 상태 되면은 그냥 스킬 써주고 무한 난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오하세요. 딜 사이클에 대한 정답의 개념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스킬 써주면서 비이동 회피 강화 스킬 쓰면서 신의 사제가 상태가 되면은 비이동 회피 무한으로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된다. 근데 대신에 그 부분은 있죠. 이제 회피 상태에 이게 회피 게이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스킬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가적으로 스킬 회피 획득률, 회피 약간 게이지 상승 이런 것들까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스킬을 맞추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플레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가 사용하는 조합이 이거고요. 영초랑 일단 녹양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한 자리가 조금 어떤 걸 넣어야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천원 계열 3인팟의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뭐 경진 넣으면 당연히 좋고요. 왜냐면 일단 영초 자체가 단일계의 모디파이기 때문에 잠못 잡는 데는 좀 약해요. 보스전은 좋은데. 그래서 경진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좋고, 물론 이제 녹양 자체가 좀 그런 적을 모을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경진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진이 들어가면 좋다. 대신에 근데 경진이 다른 파티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맹장이 그냥 제격이다. 맹장 자체가 서포터로 사용하실 거면은 빨간색 신격으로 맹장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왜냐면은 신능 효과를 주는 게 있고, 아군한테 신능을 획득하게 해주고, 또 아군 신능형 모디파이의 스킬 피해가 올라갑니다. 맹장의 빨간색 신격 효과가 그래요. 그래서 서포터로 사용하실 거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영초를 AI로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딜을 잘 넣어요. 그리고 맹장의 AI가 조금 딜을 못 넣습니다. 비교적으로 본인이 직접 조정하는 게 한 2배는 딜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맹장을 메인으로 하고 영초 녹양으로 해갖고 바람 번개, 바람 메인으로 해가지고 좀 조합을 꾸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초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다시 짜야겠어요. 상태가 좋네요. 회피에 성공했어요. 감사해요. 최고의 기회예요. 단숨에 흡수됐어요. 단숨에 금물이에요. 끝났네요. 오래 지체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맞을 것 같아.
시시한데. 끝났네요. 오래 지체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순천 영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봤는데요. 영초라는 모디파이어 제가 정말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막상 써보면서 느끼는 건, 야, 손맛이 진짜 괜찮구나.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주얼도 괜찮은데 손맛이 좋다? 이러면 말 다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맹장 했을 때는 일단 손맛이 좋다, 그리고 재미가 있었다라는 게 좀 단순한 이유였는데, 영초는 그거 플러스에다가 비주얼도 괜찮고 맹장보다 더 세다. 맹장보다 조금 더 딜이 위입니다. 네. 제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얘가 딜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0티어라고 생각하는 금호가 있잖아요. 금호랑은 당연히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금호는 좀 다른 영역의 사기 모디파이어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영초 자체로 따져봤을 때는 뭐 금호 제외 나머지 딜러 순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모디파이어이기 때문에 뽑으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초 괜찮습니다. 다 써보세요.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조합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또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모디파이어의 티어표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